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야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 그 여파 여러 곳으로 미치고 있습니다만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곳이 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정말로 매출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최근에 실태 조사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밤에 1차로 집계를 한 결과가 간밤에 나왔다고 하는데요. 최승재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시고 이 관련 결과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좀 그 큰 틀에서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말로 힘듭니까? 전반적으로 내수 경제가 좀 안 좋았던 상황이었고요. 예. 사실은 이번 사태는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 수 있고 직격탄입니다. 네. 사실은 뭐 지방 가거나 서울이나 요새 상정화 상황이 기사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보다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고요. 예. 뭐 손님들이 일단 없으니까. 예, 저도 체감하니까 가보니까 썰렁하더라고요. 네. 식당 이런 데도 그렇고. 근자에는 사실 졸업 입학식이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전멸됐고 예. 뭐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 전반 사회 전반이 위축된 상태라고 할 수 있고요.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합회에서 그 실태 조사를 벌이신 거죠?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게 진행이 됐던 거예요? 예, 지금 저희가 2월 4일부터? 네, 오늘 어저께까지 했습니다. 월요일까지. 예. 그래서 이제 실태 조사는 그러면 이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하신 건가요? 예, 저희 회원사들 전국에 소상공인들이 있거든요. 네. 도도매업 외식업 개인사업인데 1,096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새벽에 이제 조사 결과가 집계가 된 거죠. 네. 지금 저한테도 함부로 주셨는데 혹시 그 비춰지는 좀 이게 지금 네. 그 새벽에 나온 소상공인 실태 조사 지금 결과 보고서인데요. 네. 그 내용을 좀 일단 좀 그 하나하나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지금 가장 그 회장님 입장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조사 결과는 어떤 내용입니까? 매출액 변화가 심하다는 거죠. 지금 예. 전체적으로 거의 뭐 매우 감소했다는 분화하고 감소했다는 걸 합치면은 97%가 지금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97%? 거의 97.9% 이게 98%라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냥 거죠. 모두라고 봐도 되는 네, 거예요? 전부라고 지금 매출이 했다고 하는 거고 증가했다는 거는 뭐 0.1%밖에 안 되니까. 근데 매출액이 얼마나 감소했나 이런 것도 있나요? 예, 전반적으로 이제 증가율에 대해서는 매우 감소했다. 예. 그다음 저희가 감소했다 그랬는데 매우 감소했다가 거의 66%거든요. 그러니까 예. 체감적으로 지금 상당히 매출액이 줄어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 그래요. 그 현재 이제 사업자 방문장 감소 비율이 50% 이상 감소가 거의 43.9%가 그러니까 이제 이 반 이상 줄었다는 거죠. 반 이상 줄었다는 게 이제 손님이 반 이상 줄었다는 예, 얘기인 맞습니다. 거죠. 예. 간단히 이야기를. 어우, 50% 이상 줄었다고요? 네. 그래요. 이 정도는 뭐 거의 그 엄청나게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밖에 이제 볼 재앙 수가 없는 수준이라고 건데. 할 수 있습니다. 지금 0365님이 문자를 주셨네요. 이 꽃집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울고 싶어요라는 문자를 주셨습니다. 졸업식 준비를 2달 전부터 했는데 상상보다 더 심각합니다. 이런 문자를 네, 주셨네요. 맞습니다. 지금 뭐 작은 가게들이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이. 예. 근데 이 부분들은 사실은 1년에 이 대목 장사에서 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네. 이거를 한번 하면은 사실 재기할 수 없죠. 불능 상태로 빠질 때로 심각한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꽃집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졸업식, 입학식 대목이죠. 그때. 그렇죠. 예. 이걸 놓치면 뭐 사실은 어떻게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알겠습니다. 피해 유형도 좀 그 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 거죠. 네. 지금 저도 보고 있는데 중국과 협력 관계에 있는 소상공인의 수출입 제한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라는 것이고, 네. 이건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닌 것 같고, 네. 이 이동 경로에 따른 지역 내 유동 인구 감소 피해, 그러니까 손님이 직접적으로 바로 줄어드는 현상이 바로 여기서 발생한다는 거죠. 예. 제일 문제는 지금 각종 모임 행사, 정부 지자체 행사들이 다 취소가 되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언론에서도 이제 공포감이 있다 보니까 신종 코로나 때문인데 행사 자체가 취소되면은 그 주변에 있는 식당, 관공서, 여행 이런 것들이 다 취소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사실 직격탄으로 할 수 있고 그것의 여파가 저희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으로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업종별로도 혹시 좀 짙게 나온 게 있나요? 업종은 지금 보면은 잠깐만 저도 한번 좀 네. 볼게요. 이게 이제 그 방금 전에 나온 거라서 저도 예, 뭐 읽으면서 왔는데 여기 좀 나와 있는 게 있네요. 업종별 보니까 요건 좀 분류 내용이 되는 거고요. 네. 예, 이건 좀 이따 이제 좀 더 천천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자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MBC 미니로 김용출님. 저도 이달 모임 3개를 모두 다음 달로 취소했으니까 이 음식점들의 손님이 있겠습니까? 큰일입니다. 이런 문자를 주셨고요. 네. 8164님 영업용 화물차도 심해요. 물동량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이런 지금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여파가 지금 사실은 제가 업종별로 혹시 짙게 나왔냐고 여쭤봤는데 업종 뭐 구분이 거의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대체적으로 뭐 도소매 업종, 외식업, 관광업, 뭐 숙박업 다 지금 전반적으로 네. 거기다 또 2차 영향까지 가기 때문에 예. 뭐 특히 식당 같은 경우는 저녁 때 손님이 없다고 보고 종업원들만 앉아 있는 경우가 지금 뭐 멀리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주변 식당 가보시면은 금방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회장님 혹시 그 이런 뭐 숫자로 그러니까 이야기 되지 않은 게 이제 체감하는 게 있잖아요. 네. 메르스 때하고 비교하면 그때도 그러니까 경기에 엄청난 영향 줬다고 다들 이야기를 했는데 네. 비교하면 어때요? 메르스 때보다 훨씬 공포감이 더 확산된 것 같고요. 그 공포감이 확산된 거 이상으로 지금 매출액은 그 당시보다도 더 어려운 거진 것 같고요. 아, 오히려 더. 네, 네. 지금 그 당시에는 사실은 공포감이 있었지만 평택 위주의 이런 평택 주변에서 메르스가 있었잖아요. 아, 그래서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확진자들이 지나간 이동 경로가 언론에다가 이제 공개되는데 뭐 예. 그건 당연한다고 보지만 예. 근데 그것이 그 주변에는 거의 사람들을 안 다닐 정도로 전멸 상태니까 예. 사실은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제가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신종 코로나보다 경기 악화로 소상공인들은 더 공포감으로 이제 이게 더 힘들고 더 망하고 죽을 수 있다라는 심정이라는 생각이 많이 그러게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계속 문자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4512님 인원 5명인 의류업체입니다. 이 중국에서 원당 공급이 안 돼서 하루 종일 놀다가 퇴근합니다. 이런 문자를 주셨고. 원자재 그런 업체들도 중소기업들도 힘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3884님 관광버스는 운행 중단입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전국에 이런 관련 회의를 했는데 제주도 회장이 올라오시고 소상공인협회 회장이 올라오셨는데 예, 예. 제주도는 초저녁만 되면 다 불을 끄고 호텔도 문을 닫고 예. 관광버스들도 전부 다 휴업을 하고 기사들도 집에서 쉬고 있답니다. 그러니까요. 전멸 상태고 이런 상태로 얼마를 버틸 수 있을지 이거는 거의 뭐 천재지변보다 더 심각한 지경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주도는 이제 과거 이제 사드 문제 때문에 네. 한번 그러니까 타격을 입고 이제 조금 회복이 되나 싶은데 이번에 이 코로나 때문에 다시 또 무사증 입고 이제 제한을 했기 네. 때문에 또 왜 내국인 관광객들도 안 오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요. 아유, 그러니까 뭐 2중 3중으로 지금 이제 네. 피해를 입고 있는 거죠. 8294님 아들이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완전 문 닫고 쉬고 싶다고 하네요. 한 명 있던 종업원도 그만뒀다고 이런 문자를 좀. 근데 종업원을 여기는 그만둬서 근데 어떤 식당들은 종업원을 그만두게 할 수도 없는 처지라서 2중 3중에 임대료하고 종업원 인건비가 힘들다고 하는 사태가 있습니다. 근데 자 그러면 네. 이 정부 지원은 필수일 것 같은데 네. 지금 정부 차원에서 주로 이제 금융 중심의 피해 지원책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지원책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지금 정부 정책을 보면은 보증 동안 대출, 그다음에 이제 세제 지원인데요. 사실은 물론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근데 네. 이게 사실은 어려운 상황에서 빚내서 다시 또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예. 사실은 지금 재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 소상공인들한테 거의 재앙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대출과 세제 지원보다 더 재난에 맞는 걸맞는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다면 그 사실은 구제금융이라도 나와야 된다는 소리죠. 사실은 지금 이걸 빚내서 계속 할 수 있는 여력의 마음이 있지도 않고 또 이 빚내는 것도 예. 신용 등급이 좀 어느 정도 돼야지 그나마 빚을 얻을 수 있어요. 예, 정말 예. 어려운 사람들은 폐업에 이르면은 이 신종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도 예. 과연 이분들이 다시 생존할 수 있을런지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예. 사실은 이 보증 대출과 세제 지원만으로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직접 자금이 긴급 지원돼야 된다. 네. 그리고 경기 부양책이 예. 그래도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정말 더 큰 경기가 어려워져서 많은 작은 가게들이 폐업에 이르고 극빈제로 전락하고 경기 악순환이 되는 그런 더 큰 재앙이 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혹시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하고 얘기는 좀 나눠 보셨어요? 네, 얼마 전에 홍남기 부총리랑 간담회를 했었고요. 네. 많은 정부 관계자들하고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물론
전부 종합적으로 따져야 되겠지만 조금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네. 빠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건의했는데 저희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은 하고 있지만 조금 저희가 보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지원이라고 하면 또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건데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문 닫아버리고 문 닫아버리면 지원이고 뭐고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소상공인들은 폐업하면 급빈자로 전락하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그게 정말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그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몇 개만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3410님 장사가 안 되니까 농산물 시세가 완전 바닥이라 농민도 너무 힘듭니다. 이런 그 문자를 주셨고요. 4512님 주유소입니다. 차들이 안 다녀서 주유소도 텅 비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867님 김해 제과점인데요. 직원 내보내고 혼자 하기로 했고 가게 내놨어요. 이런 문자를 주셨네요. 8585님 편의점 배송기사인데 마스크, 손세정제, 휴지만 너무 많이 배송됩니다. 편의점주들은 울상이고요.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 조금 전에 이 농산물 시세가 바닥이라 농민도 너무 힘들다라는 문자. 이게 결국은 어떤 자영업 이런 것에 한정이 되는 게 그게 다 2차, 3차를 계속 여파가 확장되고요. 전체로 다 번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전부 다 모두한테도 전부 다 안 좋아지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점점 더 확산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고. 예. 그러면 지금 정부를 상대로 아주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긴급 구제금융 같은 거라도 좀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이 방송을 통해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또 소비자이시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꼭 그러니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신종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외부에 나가기도 힘드시고 또 소상공인 식당이나 소상공인 업소를 이용하시기도 사실은 불안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만 네. 이거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럴수록 뭐 소상공인 매장에서도 예. 스스로 환경 조성을 하고요. 예. 손세정제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방역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연합회에서도 이번에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지원도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께서도 같은 동질감을 느끼시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한 번도 작은 가게를 이용해 주신다면은 작은 우리 같이 서민들이 같이 함께 사는 또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신종 코로나를 같이 해결하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동질감을 느끼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우리가 어떤 재난 공동체란 말은 이제 종종 쓰는데 어떤 재난이 닥쳤을 때 오히려 이제 서로 공감을 하면서 함께 힘을 모으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처럼 재난 공동체가 잘 어떤 작동되는 나라가 없다. 어떤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정말 필요한 게 지금이 이제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게에서도 말 그대로 지금 방역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소상공인들은 손님이 안 오시면 거의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손세정제나 마스크가 부족해서 그러지 전반적으로 더 전에보다 이번 기회를 또 위생 상태를 제고하고 또 증진시키는 기회로 삼는 노력을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1888님 여기 울산의 굴립공원 야영장 캠핑장입니다. 손님이 없어서 저희는 청소할 거리도 없어요. 그리고 4846님 소상공인도 문제지만 제조업은 더 문제입니다. 작은 중소기업들도 사실은 지금 거의 공장을 돌리지 못하고 있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최현숙님 저도 자영업 하는데 울고 싶습니다. 그래도 어쩝니까? 이 위기에 상황을 잘 견뎌내야죠.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힘을 합쳐서 조금씩 서로 도와가면서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소상공인 연합회 최승재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